이화여자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셨나요? 책상에 프린트랑 필기구는 잘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자료방에 있는 PDF 파일 잘 다운받아서 옆에 두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교재 1쪽부터 3쪽까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쪽부터 1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학습이 끝나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습 후에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무엇이 변화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10초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나요? 성적이 오르면 우리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는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외모가 더 나의 마음에 들게 변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마시는 공기가 맑아지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문제라고 부르죠. 학업 문제, 돈 문제, 외모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이요. 문제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문제라고 부르죠. 자, 문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겪고 있는 개인의 문제,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문제.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2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예시를 통해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의 차이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외모에 스스로 만족하시는가요? 네. 자, 내 외모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심리 상태에 따른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외모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외모 불만족은 개인의 문제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의 측면보다 외모를 가장 우선시한다거나 또는 다른 것이 먼저 평가되어야 하는 취업, 입시 같은 영역에서 외모로 사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행동 양식이 만연해 있다면 네,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 외모가 어떻든 간에 쉽게 만족하기 어렵겠죠. 자, 이런 경우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부르는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의 차이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아직 감이 안 오신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을 볼까요? 사람마다 돈을 가진 수가 다르죠. 자, 이렇게 돈이 많고 적음. 네. 돈 문제는 개인의 상황이나 씀씀이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부모님의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지능, 인성, 재능, 기타 등등 다른 조건이 모두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가는 기회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면, 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것을 흔히,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수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수저 문제는 네,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한 네, 용어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흔히 네, 기회의 불평등 또는 기회의 불균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기회의 불평등 문제 네, 또는 부의 대물림 문제. 부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면서 삶의 조건의 차이를 현격하게 키워낸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는 네, 사람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른데 반해서 개개인이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특정 계층에게만 우리가 흔히 상층 또는 지배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네, 그것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빈부격차라고 하죠. 이런 빈부격차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왼쪽에 있는 네,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네, 바로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계획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 동시에 불편함과 고됨도 있겠죠. 자, 이런 자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녀를 임신하고 키우는 데서 오는 불편함은 자신이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네, 개인적인 자녀 문제라고 해볼까요? 또는 가족 문제라고 해볼까요? 자, 반면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선택한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형편 또는 뭐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문제라면 네, 특히 이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같은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면 네, 우리가 흔히 사포세대라고도 부르죠. 네, 뭐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한 네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라고 해서 사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네, 우리가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저출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또는 우리가 네,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하게 되죠. 자, 근데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면, 네, 그건 역시 우리가 성차별이라고 부르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개인의 탓이라고 여겼던 네, 이런 개인의 문제들은 사회의 큰 구조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그 감수성 또는 그 역량을 우리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회학적 상상력은 우리가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역량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강에 가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에는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개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사회 문제란 개인 문제처럼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해야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와 비교해서
사회 문제에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회 문제란 사회 구성원 다수가 집단적 노력에 의해 개선 가능한 어떤 현상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회 문제다라고 할 때 이 다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사람이 얼마나 되어야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사회 구성원 다수라고 할 때 다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상대적이다, 상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과는 반대로 어느 규정이 다른 것과의 관계나 비교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화면에 쓴 숫자 얼마죠? 네, 100인데요.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00이라는 숫자는 크다, 작다? 네, 자, 100이라는 숫자는 큰가요, 적은가요? 네, 크다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고 적다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네, 아직 감이 안 오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100의 왼쪽에 이 숫자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1이죠. 자, 1에 비해서 100은 1과 비교했을 때 100은 또는 1과 100의 관계에서 100은 큰가요? 작은가요? 네, 100은 1에 비해서는 매우 큰 숫자죠. 자, 그렇다면 네, 자, 100의 오른쪽에 이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바로 만이죠. 자, 만과 100을 비교해 볼까요? 만에 비교했을 때 100은 큰가요? 작은가요? 네, 만과 100의 관계에서 또는 만과 100을 비교했을 때 100은 만에 비해서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죠. 자, 이렇게 다른 것과의 관계,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인 크기가 결정되죠. 이것이 바로 상대적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다수다라고 할 때 이 다수라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회에 많은 사람이 어떤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절대적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 필기해 볼게요. 절대적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 네,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 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뭐 언론인이라던가 여론을 주도할 수 있죠. 또는 정치인들, 네, 뭐 이렇게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이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는 현상이 바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사회 구성원 다수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 다수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꼭 인지를 해두시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의 의미 두 번째 구성 요소 볼게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현상이어야만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을까요? 네,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사회 현상 또는 사회 문제와 대비해서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은 사회 문제 또는 사회 현상에 대비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자연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사회 현상으로서의 사회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자연 현상에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문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네, 바로 태풍이죠. 자, 이런 태풍 같은 것은 네, 태풍이 생겨나는 것을 인간이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나요? 네, 그건 아니죠. 하지만 네, 자연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태풍에 따른 홍수와 같은 것들은 인간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큰 댐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네, 나무를 많이 심어둠으로써 태풍이 왔을 때, 그래서 강수량이 한꺼번에 많아졌을 때, 네, 땅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네, 물이 넘쳐나서, 네, 이렇게 홍수가 나서, 이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만약에, 네, 인간이 댐이나 나무 심기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또는 예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태풍을 미리 예보하지 못해서 또는 사람들이 함부로 벌목을 해서 홍수가 났다면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현상으로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사회 문제를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습지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필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툴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조금 어색하고 버벅거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화면 옆에 네, 꺼내볼게요. 자, 조심스럽게 네, 오류가 발생했대요. 뭘까요?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가운데에다 놓을 수 있을까요? 자, 네, 무서워요. 네, 이러고 가면 안 되는데.